자, 30번 문제를 보자. 주식회 3일은 A와 B의 두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예산에 의하면 A의 단위당 보훈이익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원. B의 단위당 보훈이익은 5원이다. 예산 매출 수량이 A가 800개, B는 1200개로 총 2000단위였다. 그러나 실제 수량은 A가 500개 불리하게 팔았네요. B는 2000개 유리하게 팔았고요. 토탈 2500개로 팔았으니까 유리하게 팔았습니다.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써보세요. 실제 배합, 예산 배합, 실제 배합, 예산 배합, 그 다음에 고정 예산 이렇게 쓰셨으면 A와 B 봅시다. 자, 고정 예산이 일단은 몇 단위씩 판다라고 나왔어요. A가 800개, B는 몇 개를 판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1200개를 판다고 나와 있어요. 1200개. 합이 2000개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2000개를 100%로 놓고 보면은 얘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40%. 얘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60%가 되는 거죠. 그쵸? 곱하기 봉헌이익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A가 10원, B는 5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B는 5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죠? 얘가 8,000원 나오고요. 얘는 얼마 나오는 거지? 6,000원 나와서 고정 예산은 14,000원이 돼요. 고정 예산은 14,000원. 자, 실제 배합을 먼저 계산하면 A가 실제 몇 개 팔았다고 나와 있어요? A는 500개 팔았어요. 500개. B는 몇 개를 팔았죠? 2,000개를 팔았고요. B는 2,000개. 합이 몇 개를 팔았냐면 2,500개를 팔았어요. 합이 2,500개. 그럼 곱하기 얘는 10원이고요. 그럼 5,000원 나옵니다. 5,000원. 밑에는 곱하기 5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이 나오고요. 도합 15,000원을 팔았어요. 배합 차이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자, 예산 배합은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실래요? 실제 팔은 게 몇 개 팔았다고 그랬어요? 2,500개를 팔았어요. 2,500개 중에 여기 봐봐. 2,500개 중에 얘는 40%를 팔았었어야 되는 거지. 그죠? 맨 처음에 예산 잡은 게 40%니까 2,500개 중에 40%를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원. 그러면 2,500개 곱하기 40%면 1,000개죠. 1,000개 곱하기 10원이면 10,000원이네. 맞나요? 네. 맞지? 10,000원. 10,000원. 이렇게. 자, 밑에는 2,500개에 몇 퍼센트를 팔았었어야 되는 거야? 60% 곱하기 5원이면 얼마 나올까요? 6, 2, 12, 1,500개 5원이면 7,500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17,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를 갖다 우리가 무슨 차이라고 하냐면 배합 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배합 차이는 얼마만큼 차이 날까요? 2,500원 불리한 차이. 2,500원 분리. 2,500원 분리. 몇 번이 답이 되느냐면 그러면은 2번이 답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무슨 차이가 되냐면 수량 차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수량은 2,000개 예산 잡았는데 2,500개를 팔았죠. 그쵸? 유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죠. 17,500원에서 14,000원 빼주면은 3,500원 유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3,500원 유리한 차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냐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31번 주식회사 3일에 A와 B 두 개의 사업과 관련된 성과평가 자료이다. 투자 수익률과 잔여이익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옳았습니다. 이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습니까? 4%라고 나와 있어요. 4%.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영업이익이 A가 얼마라고 나와 있나 봐라. A가 20억 나와 있고요. 20억.
B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35억 나와 있죠. B는 영업이익이 35억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최저 필수 수익을 하면 잔여이익이 나옵니다. 잔여이익이 나올 거야. 자, 최저 필수 수익은 A의 평균 영업자산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100억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맞니? 그럼 100억 곱하기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4억이 나오잖아. 그럼 잔여이익은 16억이 나옵니다. 자, B는 200억이 나와 있죠, 그쵸? 200억이 나와 있어요. 200억 곱하기 4% 해주시면 돼요. 2, 4, 8억이죠. 30억에서 8을 빼면 27억이 나오고요. 잔여이익은 2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을 먼저 보시면 A 사업부의 잔여이익은 16억 원이며 맞죠? B 사업부의 잔여이익은 20억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지? 27억이죠. 4번 틀렸고요. 4번 틀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뭐를 해주면 될까요? 매출액을 해주시면 돼요. 영업이익 나누기 여기 봐.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말 그대로예요.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을 해주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20억이죠. 20억 나누기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300억 나와 있어요. 30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억 나누기 300억 몇 퍼센트 나올까요? 20억 나누기 300억 해봐 빨리. 20억 나누기 300억 하면 안 떨어지죠? 3, 6, 18 6.7%. 자, 여기는 35억 나누기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0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0억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니까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48, 32, 47은 28, 4, 5, 20, 8.75% 이렇게 나올 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도 틀렸죠? 동그라미 1번 6.7%, 8.7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투자 수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투자이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투자 수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투자액 평균 자산 100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0%가 나오죠. 얘는 영업이익이 35억이고요. 투자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0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은 2, 27은 14, 2, 50, 17.5%가 투자 수익률이 되겠네요. 투자 수익률이 17.5%. 그래서 그죠? 20% 17.5%니까 또 틀린 거죠. 영업자산 회전율은 뭐냐면 매출액 나누기 영업자산 회전율. 여러분 대부분의 회전율은 잠깐만 읽어볼래요? 대부분의 회전율은 다 그냥 매출액 나누기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액 나누기 회전율은 다시 한번 회전율은 뭐 나누기로 보시면 된다고요? 매출액 나누기 영업자산 100억 영업자산 해주시면 돼요. 영업자산 매출액 나누기 영업자산을 해주시면 돼요. 영업자산입니다. 그럼 매출액이 여기 얼마라고 그랬지? 300억이라고 그랬죠? 300억 나누기 영업자산은 100억이라고 했어요. 그 얘는 몇 회전이 나오죠? 3회전 이렇게 나오고요. B는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00억 있죠? 400억 나누기 평균 영업자산은 200억이니까 2회전 이렇게 나옵니다. 3회전, 2회전, 3회전, 2회전.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맞는 것은 3번. 종합적인 건데 어쨌든 투자 수익률도 묻는 거고요. 그 다음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잔여이익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32번 문제 볼까요? 주식회 3일이 제조에 필요한 불품을 자가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할 것인지 의사결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옳았습니다. 당의 의사결정에 따라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는 관련원가가 아니다. 여러분 회피 가능한 원가도 관련원가에 들어갑니다. 고정원가가 당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자, 고정비도 관련 원가이다. 여러분, 의사결정과 관련 없이 계속 발생하면 회피 불능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회피 불능원가는 관련 원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 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관련 원가이다. 네, 맞아요. 기업 비용도 관련 원가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옳은 것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회피 가능 원가가 외국의 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밑줄 쳐봐. 회피 가능 원가에다가 회피 가능 고정 원가에다가 100원 밑줄 쳐보시고요. 외부 구입 원가에다 밑줄 쳐주시고, 외부 구입 원가가 더 작다는 얘기지. 회피 가능 고정비가 더 큰 거니까, 그치? 외부 구입 원가 한 50원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그럼 뭐야? 외부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싼 거지, 그치? 자가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쵸?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를 보시면 주식회사 3일은 소형모터를 자가 제조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형모터 10,000개를 자가 제조하는 경우에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재료비부터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재료비 7원, 노후비가 3원, 변동제조간접비가 2원, 특수고 감가상각비가 2원, 제조간접비가 5원 해서 토탈 제품의 원가는 현재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원이 됩니다. 제품의 원가는 19원. 재료비부터 공통제조간접비 배부에까지 몽땅 다 더해준 게 제품의 원가예요. 19원이 답이 되는 거고요. 외부 회사에서 주식회사 3일의 소형모터 10,000개를 16원에 공급할 것을 제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000개를 16원에 공급한대요. 10,000개를 16원에, 그러면 16만 원이 되는 거죠. 16만 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자, 공급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에 소형모터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특수기계는 다른 용도로 사용 및 처분이 불가능하며 소형모터에 배부된 공통제조간접비 20%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통제조간접비 20%를 절감할 수 있다. 주식회사 3일이 외부 공급업체의 공급 제한을 수행한다면 자가 제조하는 것보다 얼마나 유리 또는 불리할 것인가. 일단은 여러분, 공급 제한을 받았다면 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가 제조했을 때보다 얼마나 유리 또는 불리한가를 물었어요. 일단 재료비 아낄 수 있죠. 맞죠, 그쵸? 재료비 수용을 했을 때는, 여기 봐요. 공급 제한을 수용을 했을 때, 수용 시에 아낄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 근데 특수기계 감가상각비는 다른 용도 사용이 또는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회피 불능원가야. 회피 불능원가는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통제조간접비 몇 프로 아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20%? 5원 곱하기 20%면 얼마니? 1원이 나오네. 1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재료비 7원에 노무비 3원, 그 10원이죠. 거기다 변동제조간접비 2원, 변동제조간접비 2원에 공통원가 제조간접비 배분 20% 절감에 1원 다 더해줬더니 13원이 나오네. 13원. 그러면 10,000개 곱하기 13원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오죠? 13만원. 13만원. 내가 만약에 자가 제조한다면, 여기 봐요. 이게 수용시가 아니라 자가 제조죠. 자가 제조한다고 하면은 얼마? 13만 원인데 외부에서 얼마에 구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16만 원에 구입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얼마만큼? 3만 원만큼 불리한 차이가 되는 거죠. 3만 원만큼 불리. 답은 1번. 그러면은 외부에서 구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외부에서 구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34번 문제를 보시면 주식회사 3일의 프로젝트 A에 대한 매출액은 100만원, 변동비는 40만원, 고정비는 50만원이다. 고정비 중 20만원은 프로젝트 A를 포기하더라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금액이다. A를 포기한다면 순이익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순이익의 변화를 물었어요. 우리 공원이익적금법 손익계산서를 한번 써볼까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매출이 원래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0만 원. 매출이 100만 원. 변동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죠? 40만 원. 그럼 공원이익이 60만 원이죠. 고정비는 50만 원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이 10만 원인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A를 포기한대요. A를 포기한대요. 그러면은 공원이익 발생은 하지 않겠죠, 그쵸? 포기하더라도 고정비는 얼마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20만 원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얘는 20만 원이. 그러면 적자가 20만 원 나온 거죠, 그쵸? 그럼 여기 봐요. 흑자가 얼마 나오던 회사가 10만 원 나오던 회사가 흑자가 10만 원 나오던 회사가 얼마가 됐어요? 20만 원. 그러면 얼마죠? 30만 원만큼 더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30만 원만큼 더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 35번 문제를 보시면 부품 생산 부분은 최대 생산량인 36만 단위 생산해서 외부 시장에 전량 판매하고 있다.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위당 고정비는 최대 생산량 36만 단위 기준 수치이다. 부품 생산 부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부 대체 시 허용할 수 있는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내부 대체에 대해서는 변동 판매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잠깐만 보게 들어오실래요? 만약에 주식회사 3일은 잘 봐요. A 사업부가 있고요. A 사업부가 있고 B 사업부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최소 대체 가격 또는 최대 대체 가격이란 말이 나오면 사업부가 2개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A 사업부에서 외부에 판매를 했을 때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이야.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외부에 팔았을 때 판매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원이라고 나와 있죠. 판매 가격이 100원. 그 다음에 변동비가 얼마인지 한번 해보세요.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 가격이 58원에 8원 2개 되시면 얼마죠? 66원이죠. 66원. 그래서 34원. 여러분, 그러면 A 사업부 입장에서는 외부에 팔든 사내에 대체를 하든 최소 얼마 남아야 되는 거야? 34원만큼이 남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물건 파는 사람 그러잖아. 나 최대 이거는 받아야 돼. 이래? 최소 나 이거는 받아야지 먹고 살아. 이래지, 그치?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최소 대체 가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냐라는 것은 이렇게 외부에 팔지 않고 사내 대체를 했을 때 최소 받을 금액이 얼마니? 라는 거야. 얘 입장이야. 나는 너한테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이거야. 더 이상은 안 돼. 얘네는 구입자죠, 그쵸? 얘 입장에서는 최대 대체 가격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시험 문제가 최대 대체 가격을 물으면 구입자 입장인 거고요. 최소 대체 가격을 물으면은 판매자 입장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A 사업부가 물건을 만들어서 외부에 팔았을 때 최소 공원이익이 34원 받지, 그치? 이걸 사내 대체를 하래. 그래도 얼마나 받아내야 된다고요? 34원은 남아야 되는 거지, 그치? 최소 34원은 남게 설정을 하면 돼요. 34원 거꾸로로 가면 되는 거야. 변동비 중에서 뭐가 절약된다라고 그랬어? 내부 대체를 했을 때는 변동 판매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변동 판매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제조원가만 발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 58원이죠. 그래 안 그래? 외부에 팔을 때는 판매관리비가 발생하는 거지. 내부에 팔을 때는 58원만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은 얼마 받으면 되는 거야? 92원을 받으시면 되는 거네요.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가 된다고요? 92원.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자, 다시 한번. 얘 입장에서는 최소 대체 가격이라는 말 쓰는 거고, 구입자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최대 대체 가격. 내가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야? 얘는 최소 금액은 얼마야?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이익은 무조건 34원이 남아야 되는 거고요. 변동 판매비가 절약된다라고 그랬으니까 매출액은 판매 가격은 92원이 되겠죠. 3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현금 유입과 유출의 차이를 순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맞고요. 현금 흐름 추정 시에는 이자 비용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줘야 되고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금 유출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차감한 후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으로 발생하는 세금의 절약분인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는 현금 흐름을 파악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입니다. 4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37번. 주식회사 3일은 내용뉴스가 3년인 기계장치에 5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현금 운영비를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비용은 12%라고 할 때 투자에 대한 실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3년 동안 여기 봐. 하나, 둘, 셋. 처음에 2년 동안은 1년차, 2년차는 300만원. 이때도 300만원. 근데 마지막 3년차에는 얼마를 절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200만원. 마지막 3년차 때는 200만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금액일 때는 여기 봐. 하나, 둘. 마지막 거 곱하기 같으니까 연금 현가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2년 차일 때 연금 현가는 여러분 현가가 누적된 게 연금 현가야. 자, 여기다 써볼게요. 현가가 있고 연금 현가가 있으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일 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다 현가만 나와 있는 거야. 0.89, 0.8. 그 다음에 0.80 다음에 0.7 하나가 다 현가예요. 연금 현가는 0.1, 2.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 그치? 처음에는 똑같아요. 0.89. 두 번째는 두 개 더해서 1.69. 그치? 세 번째는 몇 개 더해주시면 돼요? 세 개를 더해봐봐. 그럼 얼마 나오니? 2.4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지금 기간이 2년일 때 연금현가니까는 2년일 때 연금현가 1.69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여기 하나, 둘, 셋. 3년 차일 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현가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곱하기 현가 0.7 하나를 곱해주시면 되죠. 여기에 현재 가치, 여기에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되겠죠. 그 위에 거 현재 가치 얼마라고 계산이 되니? 곱하기 1.6 한 거 500. 7만원? 507만원. 얘가 507만원이고요. 밑에 거는요. 200만원 곱하기 0.7 하면 142만원. 그러면은 플러스하면 649만원이에요. 649만원인데 투자의 현재 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0만원. 그렇죠? 마이너스 투자액이 500만원입니다. 는 수년제 가치 MPV는 149만원. 이렇게 되겠죠. MPV는 149만원. 답은 3번. 답은 3번. 자, 3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자리에서 회수기간법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19만원에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5년 이내에 회수가 되어야 된다. 회수가 되어야 한다. 연중 현금 흐름을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회수기간이 짧은 기계를 선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장치 A는 여러분 A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넘어갈 때 A는 10만원 회수, 5만원 회수, 그 다음에 얼마 회수했어요 여러분들? 3만원 회수, 그 다음에 2만원 회수. 이렇게 넘어갑니다. 19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여기 잠깐만 볼래? 여러분 19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회수기간법이라는 것은 여기 봐봐. 일단은 18만원이 몇 년 동안 회수가 되죠? 3년 동안 회수되죠? 그럼 여기 봐요. 19만원 중에 18만원을 빼주면은 4년차에서는 얼마 남은 거지? 만원 남은 거지, 그치? 얼마 회수하는데? 2만원 중 만원만 더 회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쵸? 2만원 중에서 얼마? 만원을 회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몇 년 나오죠? 0.5년 이렇게 나오네요. 0.5년. 그럼 토탈 회수 기간은 3.5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 봐요.
이렇게 더해주면 얼마? 18만 원이 몇 년 동안 회수되는 거야? 3년. 그래서 19만 원에서 18만 원 빼면 만 원이 여기에서 회수되는 거지, 그치? 2만 원 중에 만 원이니까 5년, 0.5년이라고요. 자, B는요. B는 1년 차 때, 2년 차 때, 3년 차, 4년 차가 있으면 얼마씩 회수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매년 5만 원씩 동일하죠, 그쵸? 여러분 이거 봐요.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이에요. 일단 여기에서 3년 동안 15만 원이 회수가 됩니다. 맞아요? 얼마 투자했다고 그랬어? 19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주면 얼마? 4만 원을 더 회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얼마 중에서? 5만 원 중에서 0.8년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두 개는 하면은 두 개 되면 몇 년? 3.8년이 되는 거지, 그치? 회수기간 짧은 게 3.5년이니까 A를 회수를 하면 되는 거죠. A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A에 투자.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회수기간법의 단점인 거야. 회수기간법의 단점. 회수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기회장치 A지. 야, 그래서 A 사. A는 야 3.5년밖에 안 걸려. B는 3.8년 걸리는데 A가 훨씬 더 빨리 회수하는 거니까 야, 그래 A 사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봐봐.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A는 4만 원밖에 창출을 못하죠. 근데 B는 얼마 창출을 더 하죠? 10만 원을 더 창출하죠. 5만 원만 그치? 그럼 현금으로 여기 봐봐. 회수 이후에는 뭐가 더 유리하지? B가 더 유리한 거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 기간이 짧은 거, 뭘 선택하는? A를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라는 게 회수 기간의 단점이다. 그래서 회수 기간의 단점은 뭐라고요? 회수 기간 이후에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39번. 다음 중 신제품 출시 초기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얻기 위한 가격 정책으로 초기 시장 진입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장 침투 가격 이란 말 씁니다. 시장 침투 가격.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주 싼 값에 뿌려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시장 침투 가격이에요. 40번. 외부 실패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외부 실패원가는 소비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가 가지고 있다가 불량품이 있으면 반품하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반품원가 들어갑니다. 외부 실패원가, 반품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랑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그치? 소비자 고충 치료 처리비가 또 들어가겠죠? 3,000원, 4,000원 두 개 더해주면 얼마? 7,000원이 외부 실패원가가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 2번입니다.